이제 여러분도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이번 뭐 추석 때는 뭐 친척분들이 모이고 해도 아이고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대감을 가질 거야. 응?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아이고 이게 또 됐냐 안 됐냐 나중에 되면 이제 친척 만나기도 별로 반갑지도 않아. 응? 아직도 공부하고 있냐? 이러면 그지? 자 빨리 붙어야 돼. 자 우리 아까 기속행위 재량행위 했어요. 자 교재 240쪽에 기속행위의 의 열 거 없습니다. 법에서 딱 뭐 하면 뭐 해야 한다 딱 한 가지로 딱 정해놔서 행정기관에게 아무런 선택 이런 권한이 없는 경우죠. 행정기관은 법대로만 기계적으로 하는 행위야. 그죠? 이런 행위를 기속행위. 반면에 재량행위는 어떻게 돼? 재량행위는 일단 법에서 이렇게 딱 이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이라고 테두리를 딱 쳐준 거야. 응? 그러면 그 법 테두리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행정기관에게 어느 정도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 경우를 재량행위라고 부릅니다. 응? 그래서 여기 별로 그렇게 시험에 그 영양가 있는 얘기가 특별하게 없어요. 응? 다만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은 행정학을 공부하면 그 사람들 알까? 행정기관에게 왜 재량이란 걸 부여해줄 재량 권한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법으로다가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술 파는 업자는 한 가지로 딱 무조건 허가 취소해야 된다. 한 가지로 해놓기가 다들 좀 부적합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위반한 업자가 처음으로 위반한 업자냐, 여러 번 과거에도 위반했던 업자냐. 그럼 여러 번 위반했던 업자는 더 무겁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다 처음 위반했건 여러 번 위반한 업자는 다 똑같이 한 가지로만 하게 한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잖아. 응? 거기다가 또 위반한 사정 이게 알고 위반했냐, 모르고 위반했냐. 응? 또 모르고 위반한 거에도 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모르고 위반했던 거냐 아니면 주의를 다 기울일 만큼 기울였는데도 이게 이제 상대방이 뭐 이렇게 속임수를 워낙 잘 써갖고 속을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런 거 따져갖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맞는 거지. 그래서 법으로 다 한 가지로 획일적으로 딱 정해놓는 게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법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지. 딱 뭐 하면 뭐 해라 아주 딱 한 가지로만 해놓은 경우도 있고 뭐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요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정한 선택과 결정을 해라 이렇게 권한 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재량이라는 걸 왜 인정하느냐 동그라미 재량 인정의 필요성은 두 번째 줄에 보면 구체적 타당성 확보. 응? 구체적인 사안마다 거기에 가장 타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체적 타당성 확보, 다른 말로 하면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정의로운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 정의 실현. 응? 이거 예전에 한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속재량, 자유재량이라는 말이 있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죠? 제목에 기속재량, 자유재량의 말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 모순인 것도 같은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말을 아직도 사용해요. 학자들은 이 말을 쓰지 말자 그러는데. 응? 그래서 우선 거기 나와야 돼. 기속재량은 첫째 끝에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재량 이런 거는 밑줄 쳐. 첫째 끝에 기속재량이란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재량. 두째 줄에 자유재량이란 무엇이 한목적적인가에 관한 재량. 요렇게는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만들어져 있고 행정기관이 이제 나름대로 법을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입법자가 법을 만드는 취지, 목적에 맞게끔 했느냐 요것은 법대로 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고 다만 1차적으로 행정기관이 먼저 법을 해석하고 법대로 한다라고 생각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거 법원이 당연히 심사해야 될 대상이다 이거야. 응? 그런데 두 번째 줄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상황에 맞는 조치냐 요거는 좀 더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할 재량이 좀 더 폭넓게 부여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재량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기속재량은 법의 구속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법의 구속을 좀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재량이 인정되는 건데
기속 재량은 재량이 있더라도 조금밖에 안 준 거고, 두 번째 자유 재량은 좀 더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많이 주어진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그런 정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런 구분을 써서 판결을 하는데, 학자들은 야, 모든 오늘날에 와서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주어지면 다 그거는 뭐야? 법 테두리를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기속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법 테두리 내에서는 다 알아서 하라는 거니까 또 자유가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웃긴 말이 돼버린다. 기속재량이라는 말이 좀 웃긴 말이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쓰지 말자고 하는데 하여튼 판례는 쓰고 있다는 거야. 예,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결정재량, 선택재량. 외우지 말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만약에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술 판매. 이게 요건이야. 요건. 청소년에게 술 판매하는 위반 요건이 충족되면 시장군수는 업자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는 거야.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위반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법이 정한 조치 중에 뭐는 반드시 해야 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안 하기로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정 재량,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재량은 없다. 다만 하기로 하는데 영업정지를 시킬 거냐 허가 취소를 시킬 거냐 어떤 조치를 할 거냐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있어.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선택 재량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응? 예를 드는 거야. 만약에 여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결정 재량도 있고 선택 재량도 있고. 그지? 이해되죠? 네,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뭐 거의 시험에 안 쓰니까. 자, 그럼 밑에 판례 알아보기.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맨 밑에 판례 중요. 두 번째 줄에 뭐랬어? 응? 경찰 공무원이 뭐 했대? 음주 측정하시오. 응? 음주 측정 요구를 했는데 운전자가 거부. 키워드는 음주 측정 요구 거부야. 그냥 줄여 말하면 두 번째 줄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 법이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에서 뭐 하게 돼 있대?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대. 응? 그럼 무슨 말이야? 필요적으로 면허 취소하도록 되는 건 반드시 면허 취소하도록 되는 거야. 면허 취소 안 할 거냐 안 할 거냐? 행정기관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에게는 재량이 없다는 말이야. 응? 그러니 마지막 줄에 가면 어떻게 돼? 응? 넷째 줄에 재량권을, 그러니까 법이 허용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네 안 벗어났네 이런 게 논란거리가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가 배운 용어라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기속행위로 규정을 해놨어요. 응? 경찰이라는 행정기관에게는 선택 결정권이 없어요. 수단도 반드시 면허 취소 한 가지. 면허 취소 한 가지만 정해놓고 해야 한다.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이거야. 아까 내가 칠판에 썼지. 자, 첫 번째 여기 책에 있는 게 음주 측정 요구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야. 무조건. 반면에 음주 측정에 응했어. 그래서 음주 수치가 나왔는데 이제 음주 운전자로 적발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1년 이내에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 운전자가 적발이 된 경우는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기로 한다면 면허 정지를 시킬 거냐 면허 취소를 시킬 거냐. 또 면허 정지를 택한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또 선택할 재량이 주어진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 어쨌든 이 판례 중요. 음주 측정 요구 거부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기속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냐 아니냐가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다. 응?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응? 자, 오른쪽에 구별 실익 나왔어요. 구별 실익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속행위로 법이 정해놨느냐, 재량행위로 정해느냐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법원이 사법심사하면 법원이 재판하는 거 생각해봐. 사법심사의 범위, 이게 이제 제목이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은 읽고 지나가. 기속행위는 바로 법이 정한 대로만 집행하는 거라 행정관이 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했다면 바로 위법한 행위가 돼버리는 거야. 응? 그래서 위법한 행위가 되니까 이제 우선 또 알아야 될 게 법원은 뭐만 재판하면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만 재판해요. 법원은. 응? 그런데 이제 그 소송 가기 전에 그 상급기관에다가 이제 판정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심판이라는 법을 위반한 행위냐, 위법이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안 맞는 행위를 했다. 그 상황에 딱 들어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 이러면 이제 그건 한목적적이지 못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건 부당한 행위라고 그래. 그럼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돼도 행정심판에서는 취소해주고 이렇게 구제 판정을 해줍니다. 근데 소송에서는 부당한 행위는 구제 안 해줘요. 위법인 행위라고 인정돼야만, 법원은 위법이냐 아니냐만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인 행위라고 인정돼야만 뭐 취소해주고 해서 구제 판정을 해요. 그 차이가 있어. 그러면 1번 기억은 기속행위는 조금만 법에 어긋나도 바로 위법. 그러니까 행정심판, 소송 다 가능합니다. 응? 우리 시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니은이야. 니은. 응? 니은에 뭐라 했어요? 재량행위는 읽어보자.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는 행정청이 거기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그러니까 법이 정한 테두리는 안 벗어나는 거야. 응?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좀 그 상황에 딱 맞는 조치, 한목적적인 조치가 아니게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부당한 행위지 아직 위법 행위는 아니다. 응? 위법 행위가 아니고 부당한 행위라면 뭐는 가능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취소 판정받고 구제될 수는 있어도 법원에 소송을 내봐야 법원에 의해서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서 재판에서 집니다. 응?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넷째 줄,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나오는 법이 정한 재량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법한 행위가 돼서 그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원도 이거 위법 여부 심사해서 구제 판정해 준단 말이야. 응? 여기까지. 응? 그래서 니은을 잘 봐. 재량행위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보면 돼. 응? 그러면 지금 기속행위하고 재량하고 어떤 상대적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지? 기속행위는 조금이라도 법을 잘못했다 인정되면 무조건 다 위법인 거야. 응?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은 아니고 부당한 행위가 되는 게 보통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 법이 정한 재량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인정될 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위법이 돼서 재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지. 응? 자, 그리고 거기다 우리나라 그 니은번 끝에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27조라는데도 그 밑줄 쳐주세요. 행정소송법 27조도 뭐라고 규정해놨다고? 아무리 행정기관에 알아서 할 여지가 주어져 있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된대? 응? 그럼 위법이 돼버리는 거잖아. 위법이 되니까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응? 위법 문제가 되니까. 중요한 단어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야. 응? 그럼 위법이 되니까 법원은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소위 재량행위로 법이 정해놔도 그것도 재판에 의해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명문화해놨다는 거야. 니은번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중요 부분이야.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또 중요한데 사법심사 방식. 그러니까 법원이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응?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알아보자.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이렇게 나왔지? 이게 제목이야. 기속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 응? 이때는 자, 중요한 단어 두 번째 줄에 뭐야? 결론을 도출한 후지. 결론을 누가 내? 법원이 결론을 낸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무슨 예를 들었지?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측정 요구를 했는데 운전자가 거부했어.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뭐 하게 돼 있어? 반드시 운전면허 취소 조치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경찰이 면허를 취소했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자기 운전면허 취소한 거 위법이다 하고 소송을 걸었어. 그럼 법원은 어떻게 돼?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부터 심사? 얘 운전면허 상대방 음주 측정 요구 거부한 사실이 있냐 없냐? 거부한 사실 인정되네? 그러면 법대로 하자면 경찰은 얘한테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했어야 한다. 법원이 결론 내는 거야. 얘 음주 측정 요구 거부한 자 맞으니까 경찰은 운전면허 취소했어야 한다.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다 법원이 낸 결론에다 경찰 면허 취소했네? 그럼 맞네. 적법이네. 이렇게 결론 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얘 음주 측정 거부한 사실 인정 안 되는데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했네? 그러면 이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운전면허 취소한 사실이 인정 안 된다? 그렇다면 법대로 하자면 얘는 면허 취소 못하는 건데? 라고 법원이 결론 내려. 근데 경찰은 면허 취소했다? 면허 취소는 위법, 취소, 없다는 취소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단어. 아니, 기속행위에 따르면 법대로 하자면 결론은 하나예요. 딱 한 가지. 응? 그 법대로 하자면 결론은 하나고, 그래서 법원이 법대로 하자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 결론 딱 내려놓고 행정기관이 거기에 맞게 조치를 했느냐 비교해서 위법을 가린다는 얘기야. 응? 자, 결론 도출해요 법원이. 근데 재량행위는 봐봐. 아까 이거 잘 봐봐. 청소년에게 술 판매했다. 법이 이렇게 해놨어. 할 수 있다. 응?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1년에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허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할지 말지 누구에게 권한 준 거야? 행정기관에게. 응? 그리고 영업정지를 시킬지 허가 취소시킬지 다 행정기관에게 선택 권한을 준 거야. 자, 이렇게 된 경우 만약에 어떤 업자가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이 적발돼서 인천시장이 6개월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6개월 영업정지 조치 시킨 거 위법이다 하고 소송을 냈다고 쳐봐. 그럼 법원은 어떻게 돼? 얘가 위반한 사실이 있나? 그 위반 사실이 있는데 또 위반 정도는 어떻게 위반하게 됐나? 이거 얘기를 다 심사하더니 그럼 어떻게 돼? 얘 위반은 얘는 처음으로 위반한 자고, 응? 또 이게 모르고 위반했고, 그 모르고 위반한데도 나름대로 그럴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얘한테는 영업정지를 안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하더라도 약한 조치를 했어야 돼. 더 10일 영업정지만 한다. 이런 정도만 했어도 충분한데, 우리 시장이 과도하게 비례 원칙에 위반되게 6개월 영업정지까지 한 건 너무 과하다. 그러므로 6개월 영업정지는 비례 원칙에 위반되므로 취소한다. 이렇게 심사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응? 여기서 법원이 얘한테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만 한다고 딱 한 가지 법원이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 사정을 다 따져보고 행정기관이 거기에 맞는 가장 적정한 결정권을 행사하라고 법이 주고 있어요, 권한을. 그러니까 법원이 할 일은 행정기관이 결정 내린 것이 우리가 앞서 배운 비례 원칙에 어긋났나, 응? 평등 원칙에 어긋나겠나, 이런 것 정도만 심사해서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만 내리는 거지, 그지? 자, 어쨌든 시험에 중요한 단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이게 제목이죠. 그러면 무슨 단어가 키워드가 와야 돼? 두 번째 줄에 결론을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응? 이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법원이 결론을 낼 권한이 없어요. 법원이 결론 낼 권한은 없고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지 결론 낼 권한은 행정기관에게 주어진 거야. 다만 법원이 할 일은 뭐야? 행정기관이 결론 내려서 얘한테 6개월 면허정지 시켜놓은 게, 영업정지 시켜놓은 게 과도한지 불평등한지
뭐 실제로 관련 없는 부당결부금 지원 지금 위반한 건지 뭐 신뢰보험책 위반한 이런 거 따져보노 이런 원칙 법원 측에 비춰볼 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없던 일을 취소한다. 행정기관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중요한 거라 법원은 두 번째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알았죠? 그 다음에는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단지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 이것이 법이 허용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러 법원 측에 어긋나게 한 건 아닌지 정도만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위법이다 아니다만 결론합니다.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법원이 결론 내지는 못하는 거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이 기억리은 무지 잘 나옵니다. 법원의 위법 심사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것도 알아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몇 개 들어졌는데 1번은 뭔 판례야? 이 내용도 기네. 자, 밑줄 친 부분 읽어보면 앞부분은 이제 뭐 여러 이렇게 법의 규정 취지나 목적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 공원 추진자로부터 그러니까 민간 업자가 무슨 공원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서 아마 행정청한테 신청을 했나 봐. 그죠? 공원 조성 사업 추진자로부터 그 민간 업자가 자기 돈과 책임하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공원 조성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려고 한다. 승인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나 봐. 제안을 받고 행정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은 어쩌고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 이거 시험에 최근에 쓰였다. 거기 여러분 마지막 끝에 우선 협상자로 특정 제안자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이 요거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아마 한 3-4명이 여러 명의 업자가 제각각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 공원 조성 사업 할 수 있도록 뭐 허가를 내달라 뭐 신청을 해왔나 봐. 그죠? 그런데 행정기관이 심사한 후 특정한 제안한 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누구를 지정할 거냐는 행정기관의 선택사항이라는 거지. 재량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은 행정기관이 여러 명의 제안자 중에 누구를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우선순위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재량이고, 그 행정기관이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게 뭐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그렇지 않는 한 그는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취지의 결정이네요.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위에 올라가면 그래서 법원은 행정기관이 정한 기준을 가능한 한 존중하면서 재판을 해야 되고, 둘째 줄에 법원은 행정기관이 정한 심사 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원이 여기도 재량행위라고 앞에 출발했으니까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해요? 안 하지. 단지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 써야 된다고 법원이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기준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나 아니나 이것만 심사해야 된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 써야 한다라고 결론을 법원이 낼 권한이 없어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자, 2번에 보면 첫째 줄 재량 끝에 과징금 납부 명령. 그러면 이거 두 단어를 결합하면 문장을 읽어보고 어떻게 된 거야? 어떤 기업이 위반 행위를 한 거야. 그런데 법에 보면 어떻게 돼? 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위반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법에서 아마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부여돼 있대 법에. 그래서 재량, 과징금 납부면. 그런데 행정기관이 위반한 기업에게 과징금 5천만 원 부과했어.
근데 기업이 과징금 부과한 거 위법이다 하고 소송이 들어왔어. 그럼 법원은 어떻게 돼? 다 심사해 보더니 얘 업체 과징금 이 5천만 원은 너무 과한데? 응?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액수를 부과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위반 정도에 비하면 3천만 원 정도가 적정한데 5천만 원 부과한 거는 뭐 과도한데? 그래서 법원이 심사할 때 3천만 원이 적정한데 행정기관은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 법원이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를 초과한 2천만 원. 그거는 위법이다. 2천만 원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대 없대? 못 내린대. 응? 그게 골자야. 그래서 이거 보면 단지 법원은 뭐만 결정해야 돼? 여기 이거 위반 기업 뭐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행정기관에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 너무 과도하다. 이것만 결정해야 돼. 과도하다 이것만. 즉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아니다. 즉 위법이다 아니다만 최종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판정만 내려야지. 응? 행정기관의 그 법이 부여한 재량권 범위에서 얼마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응? 결론을 법원이 내릴 권한은 없는 거야. 그리고 법원이 3천만 원이 적정하다가 결론 내릴 권한은 없거든. 근데 3천만 원이 적정한데 5천만 원까지 부과한 거 그 초과한 부분 2천만 원만 그 부분은 위법이다. 그래서 2천만 원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고 5천만 원 부과한 거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돼. 그러면 5천만 원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은 과도하게 부과해서 위법이라는 거지.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판결의 취지는 너무 액수 많이 부과했다는 뜻이니까 판결에 따라서 액수를 다시 줄여서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기관에게 적정한 액수를 다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줄여서 적정한 액수를 다시 부과하도록 해야지. 액수는 행정기관에 결정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법원이 적정 액수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응? 그래서 2번 판례 아주 중요. 핵심은 맨날 전부 취소할 수 있냐? 이건 물어봐요. 전부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려야만 하고, 그 초과 부분만 일부 위법이다. 일부만 취소하는 판결 못 내린다는 거죠. 응? 그거 중심.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얘기니까, 응? 알아두고요. 아이고 2, 3, 4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응? 자, 그다음에 5번은 어떤 의미가 있나 보자. 5번은 5번 최근 판례지. 5번 이런 거 공부하는 요령. 첫째 줄에 보니까 뭐라 했어? 읽어보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이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 방법 변경화. 밑줄 줄여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 방법 변경 허가. 응? 예를 들면 우리 시골에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 돼지들 똥 싸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죠? 맨 처음에 그거 다 행정기관에 자기네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방법 다 정해서 뭐 신고하고 허락받고 해야 돼. 근데 나중에 이 가축분뇨 처리하는 방법을 나 다른 처리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죠? 이렇게 또 바꾸려고 하면 행정기관에 바꾼다고 또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나 봐, 그죠?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변경하고 싶다는 업자의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허가할 것인가? 이거는 그게 제목이야.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 방법 변경 허가는, 그 다음에 결론은 뭐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한 다음에 셋째 줄에 보니까 뭐 법이 정한 기준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된대요. 만약에 법이 정한 기준이 반드시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면 기속행위인 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뭐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야? 재량 행위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다섯째 줄까지 압축하면 가축 분뇨 처리 방법 변경에 대해서 허가할 것인지는 행정위원회 재량행위다. 응?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아마 소송이 들어갔는데 이유는 뭐겠어? 아마 처리 방법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는데 행정위원회 거부했나 봐. 그러니까 왜 거부하냐고 소송을 냈나 봐.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법이 정한 기준을 다 갖췄더라도 행정기관 입장에서 나름대로 뭐 자연, 환경 뭐 이런 거 고려해서 거부했다면 응? 거부할 수 있는 거니까 행정위원회 결정은 가능한 존중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겠죠. 응?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아주 중요해.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 방법 변경 허가는 재량행위다. 응? 자, 그 다음에는 부관의 가능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관이란 말이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부관이란 건 쉽게 뭐라고 생각한다? 단서라고 생각해요. 단서.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거기다가 무슨 조건이 충족돼야 이거 해준다. 응? 뭐 이렇게 단서 붙이는 거 있지? 조건 달아놓고 또 뭐 허가해주면서 1년 후부터 허가 효력이 생기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 붙이는 거. 응? 아까 또 뭐였어? 도로 점용허가 신청하니까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그 의무, 단서로서 의무 덧붙이고 막 이런 거야. 어쨌든 앞으로 부관은 또 상세히 공부할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허가니 뭐 면허니 이런 행위를 하면서 거기다가 단서 붙이는 걸 부관을 붙인다고 표현하는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자, 거기 보면 우선 세 줄이 있죠. 그냥 눈으로 했죠. 기속행위는 서적에 대해 붙이면 안 된다 하는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이 뭐 마음대로 단서를 못 붙인다는 거야. 응? 하지만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할 여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법 테두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알아서 법에 붙여도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도 알아서 붙일 수 있대요. 응? 그래서 그 밑에 행정기본법 제7조 나왔죠? 그게 굉장히 중요. 행정기본법 7조에 뭐라고 돼 있대? 자, 1항 행정청은 법집행행위인 처분에, 자, 중요한 게 재량이 있는 경우죠. 재량. 키워드, 재량. 재량행위는 어떻게 된대?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응? 법집행하면서 뭐 조건을 달고, 응? 재량. 따로 법에 붙여도 된다. 근거 규정 없어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붙일 수 있다. 반면에, 둘째 줄. 뭐라고 돼 있어? 재량이 없는 경우라고 했지? 재량이 없는 경우가 기속행위야. 기속행위는 어떻게 돼? 법률에 부관 붙이면서 해도 된다라고 따로 근거가 있어야만 붙일 수 있대. 그지? 뭐 줄이면 재량행위는 알아서 붙일 수 있고, 물론 법에서 금지하면 안 되지만 그런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알아서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는 반대로 법에서 단서 붙이면서 부관 붙이면서 해도 된다라고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이 멋대로 단서 못 붙인다는 얘기지. 응? 이 법조문하고 위에 세 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건데 또 한 번 나중에 상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또 쉬는 시간을 갖자. 이왕하면 너무 지루해.